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소화기관 회복을 위한 양배추, 당근, 양파 스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뭐 성격적인 것도 있고 업무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픈 질환자들의 식이 지도를 하면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처방받았던 약물에 의해서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소화기관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식생활 습관 중에서 밥 먹기 전에 물 마시고 또 이제 국 같은 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입 헹구면서 또 한 컵의 물을 마셔서 위산의 농도가 묽게 되면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같은 경우를 살균하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궤양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잘못된 식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인 또 이게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는 유당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유제품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리키가 신드롬, 뭐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어떤 생활 환경에 의해서 염증이나 궤양, 뭐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장에서 되게 많이 발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섬유소 섭취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장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뭐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스프일 거라고 봅니다. 뭐 특별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는 그런 식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배추거든요. 양배추는 굉장히 흔한 싼 재료이기도 하지만 가성비에서는 최고의 식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배추 갖고 있는 성분들을 보게 되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비타민 U, 이게 1950년대에 붙였던 이름인데 이것도 비타민인 줄 알고서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이거 비타민 U 이렇게 이제 붙였던 건데 지금은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 U자가 그 궤양이라고 하는 그 얼스라고 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U라고 붙였었는데 지금은 비타민 계열에서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이제 대사 산물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설퍼라판이라고 하는 거, 설퍼라판 또는 뭐 설퍼라페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물질하고 인돌3 카비놀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식이섬유소, 굉장히 양질의 식이섬유소가 양배추에 있어요. 물론 여기 뭐 비타민도 있고 뭐 미네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우리 몸에서 뭐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양배추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리작용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물질들이 주로 하는 거, 이건 뭐 이미 수십 년 동안 논문을 통해서 이미 많이 발표됐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도, 위, 장, 점막의 회복. 그러니까 이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손상된 이 식도라든지 위, 장 이게 전부 다 점액이 붙어 있는 점막 세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손상됐을 때 이걸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가 이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고 그게 이제 양배추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나 장이나 뭐 십이장 이런 쪽에서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인데, 저거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 궤양 같은 걸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 U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설퍼라판 또는 인돌3 카비놀 같은 경우는요,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한 독소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거나 자진 사멸을 유도한다. 그 아포프토시스, 자진 사멸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우리 몸의 방어 기능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유도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돌연변이 세포들을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설퍼라판이나 인돌3 카비놀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여러 종류의 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에는 그 암을 예방하는 또 어떤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화학물질, 생화물질이 한 200여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양배추가 굉장히 우리 몸의 소화기 쪽에서 발생되는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당근 착즙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당근은 주로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에피젠이라는 것도 있고, 털피니올이라는 것도 있고, 팔카리올,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구근주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항암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알파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서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저걸로 전환해서 우리 몸에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처음부터 변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전이를 방지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가 새롭게 이제 재생되고 수선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항피부질환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그 눈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그래서 황반과 수정 렌즈를 이제 보호함으로써, 수정체를 보호함으로써 노인성 백내장이나 퇴행성 환방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한 번 먹어서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생활 속에서 계속 이런 당근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해독에 필요한 GST라는 글루타치온 에스트랜스포레이즈라는 효소들의 생성을 이제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포프토시스, 자진 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하는 걸 이제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경련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파킨슨氏병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오는 게 이제 근육경련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당근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파예요. 양파는 노란 양파도 있고 적양파도 있지만, 거의 적양파는 약간의 안토사야닌 색소가 더 있다라는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그 중요한 아이템은 뭐냐면 양파 껍질에 있는 콜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어떤 책에 보면 퀘르세텐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기도 하지만 이제 콜세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황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와 아릴, 황이 또 들어가 있는 황하고 아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크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크롬은 이제 미네랄이지만 유독 양파에 좀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SNS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건데,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 그 인슐린 효과를 강화시켜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조절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인자로서 이제 쓰여진다라는 거고요. 또한 크롬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역시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콜세틴이라고 물질은 심혈관 질환, 이제 백내장, 알레르기 등의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다라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콜세틴은 각종 염증에 굉장히 뛰어난 항염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에 이 콜세틴이 하는 그 항염 작용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콜세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설포사이드 계열의 물질인데, 이거는 파골세포,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 활동을 좀 저지해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폭사이드 같은 퀄세틴은 이 양파의 껍질 쪽에 있어요. 첫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색깔이 노란 거라든지 자주색이라든지 이런 껍질 쪽에 주로 있는 게 이제 퀄세틴이고, 이 설폭사이드라든지 U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과육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당근, 그 양파즙 같은 거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껍질째 같이 넣고 이제 짠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먹으면 퀄세틴도 얻을 수 있지만, 그냥 과육만 쓰게 되면 퀄세틴을 전혀 얻지 못하게 돼요. UR은 혈액에 응고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혈전 같은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의 분비를 도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지금 딱 세 가지의 식재료이지만 얘네들이 각기가 갖고 있는 양리작용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형태로 먹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많은 양의 이 식재료가 한꺼번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건 스프 형태로 먹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번 먹을 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거, 뭐 한 2분의 1통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딴 건 2개 내지 3개, 양파 큰 거 1개, 요 정도를, 쓰는데, 이때 이제 양파 껍질 같은 거는 미리 잘 세척을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따로 이제 넣어놔야지 나중에 건져내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생수 또는 정수물을 이용해서, 다중냄비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은, 이 식재료가 이게 다 잠길 정도까지 이제 물을 부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 히포크라테스 스프 얘기해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물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서 먼저 끓게끔 해가지고 100도 이상 돼서 끓은 다음에 바로 낮은 온도로 이제 가장 낮은 불로 내리게 되면 그게 한 85도에서 9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온도에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건 뭐 그 안에 가장 익지 않는 게 당근이니까 당근이 완전히 잘 익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끓이게 되면은요. 거기서 이제 아무리 분쇄해도 갈리지 않는 껍질 같은 경우는 다 걷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제 이 믹서에 잘 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스프를 스푼으로 떠먹을 수도 있고 물을 좀 많이 됐을 때는 이제 마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 정도를 자기의 이제 소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이제 섬유소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미 소화기에 염증이나 어떤 궤양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는요. 섬유소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특히 위 같은 거 이제 소화시킬 때 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너무 힘들면 이거를 3배 꾹 짜가지고 물만 쭉 빼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드실 때, 섬유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실 때는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따로 이거 드시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한 끼 식사로서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의뢰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거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양리작용을 할 수 있는 스프 같은 걸 뒤에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를 우선적으로 먹게 되면은요, 혹시 이거 먹고서 약간 좀 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음식을 좀 더 드시는 게 낫지,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스프를 드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스프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위와 장, 식도의 점막 재생과 수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드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특히 이제 위나 십이장, 장의 궤양 같은 것들 예방할 수 있다. 이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르 균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나 그다음 세포의 변이, 그다음에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 콜레스테롤 및 혈당 조절하는 데도 역시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라든지,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 또 변비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인 거는 이 3종류의 식재료 안에는요, 올리고당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에 의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프를 계속 드시게 되면은요, 장균도 굉장히 많이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변 상태도 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양배추나 당근이나 양파에 들어가 있는 영양 물질이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지면서 얘들 이제 공통적인 게 뭐 항염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암작용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기능성 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나 제약회사들이 이 물질들을 추출해가지고 보조제를 많이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몸이 손상되고 난 다음에, 이게 소화기관이 손상되고 난 다음에 보조제를 갖고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간단한 이 스프. 가성비는 정말 최고예요. 보조제하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성비가 최고인 이 스프를 우선적으로 좀 섭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이걸 참 실천하기가 만약에 쉽지 않다든지 먹는 양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이제 약간의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보조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걔가 우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물질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스프는요, 이 양배추, 당근, 양파 스프는 소화기관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식이지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이 식이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기간 동안에 환자들이 이 약물을 오랫동안 처방받아서 소화기가 망가지게 되면 저희는 뭐 종양이 있는 환자든 아니면 뭐 자가면성 질환이 있는 환자든 어떤 종류의 환자든 간에 제일 우선적인 거는 앞으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회복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프가 바로 이 양배추, 당근, 양파 스프거든요. 얘를 잘 먹어서 소화기관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질환에 맞는 식이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 약간의 그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프를 좀 드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제는 충분히 드시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보조제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보조제를 너무 맹신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그 환자들 식이지도하면서 얻었던 모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스프를 좀 만들어서 좀 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서 먹어서 내 몸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 식생활 습관 중에서도 이런 스프를 잘 챙겨서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투일TV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후원하고 기원을 합니다. 저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